거의 해마다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호우재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 서일본을 강타한 폭우는 헤이세이 시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레이와 원년 동일본 태풍에 의한 호우로 간토 지방, 고신 지방, 토호쿠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는 일본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닥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수해에 관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특징과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수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일로 여기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해의 대부분은 큰 비로 인한 강의 범람, 즉 강의 수위가 높아져 물이 넘쳐 흘러 발생합니다. 강에는 그 모양에 따라 범람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휘어진 곳, 강이 합류하는 곳, 강폭이 좁아지는 곳, 원래 굽어 흐르던 강줄기를 곱게 하기 위해 막은 곳. 이런 곳은 큰 비로 강이 범람할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근처를 흐르는 강이 어떠한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강이 어떻게 범람하고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평야의 지방 도시에 흐르는 강을 묘사한 것입니다. 평야의 폭넓은 강은 산간 지역의 강처럼 급격히 수위가 올라가지 않지만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수위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또 제방을 쌓아 올린 지역에서는 늘어난 강 수위가 주위 집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강물이 넘치거나 최악의 경우 제방이 붕괴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흘러들어와 마을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이때 물에 잠긴 건물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층 가옥의 1층 모습입니다. 수위가 올라 바닥면에서 80cm 높이를 넘을 정도가 되면 가구가 떠올라 쓰러집니다. 다다미도 떠올라 방 안에서 이동하기 힘들어집니다. 집 밖 수위가 더 높으면 현관문이 문 밖의 강한 수압에 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가재 도구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수해 희생자 중에는 이렇게 집에 갇혀 2층으로 대피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설령 집 밖으로 탈출했더라도 마을은 물에 잠겨 풍경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탁한 물로 인해 도로와 수로의 경계도 보이지 않고 높나비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걸어서 대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이동하지 말고 가까운 건물의 2층 등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이어서 홍수가 난 곳에서 자동차로 대피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길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반지하도 등 주위보다 높이가 낮은 곳입니다. 반지하도 중간 지점은 의외로 깊고 게다가 물이 탁해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무심코 진입하면 타이어가 둥둥 떠 운전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 정지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외부의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차 안에 갇히고 말 위험도 있습니다.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대도시를 흐르는 큰 하천의 범람을 살펴봅시다. 큰 하천의 경우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범람하면 큰 피해가 납니다. 그리고 도시 특유의 수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만의 특징 중 하나로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을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강에서 넘쳐나온 엄청난 양의 물이 이 지하에 폭포 같은 기세로 흘러들어옵니다. 지하상가에는 몇 군데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물이 흘러들어오면 순식간에 지하상가 전체가 침수됩니다. 침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하고 지하 공간에 갇힌 채 익사하는 예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호우로 서일본을 중심으로 사망자 및 실종자가 200명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희생자가 많았던 곳이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초입니다. 잇단 제방 붕괴로 광범위한 지역이 물에 잠겨 5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체험담입니다. 超えることはあっても切れることはもう全く考えてなかった。でニュースでなんか決壊したいうていうのを聞いたんですけど、いやお宅が決壊するわけないと思って、もう2階お付きだったんです。はい、2階におれば大丈夫かなというぐらいで落ち着いておりました。すぐ避難してくださいいうのが来たもんですから、これは逃げないけないと慌てて逃げたんです。はい、出たんですけれども途中でもう道が混雑大渋滞で、1時間弱ですかね。その途中でもう水がブクブクブクブク言ってからもう道は使ってなかったですけどものすごい水が流れてたような状態で怖いなと思って、だからもう中は天井が全部落ちてしまってもう全部使ってしまってますから、結局屋根が出たぐらいだ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だから2階へ追ってもちょっとアップしとったかなって、早く逃げる、これだけだな。もう周りを気にせずに周りがあった周りを誘ってでも声を掛け合ってもうとにかく避難すること、これが一番だと思います。つくづく思いました。はい、この辺りは大雨が降るとすぐ水が水位が上がるっていうのを分かってましたから、どうせまた多いだけで終わるだろうと、言い方はあれですけど高をくくっていたというんですか、はい、息子の車がもう水流で浮き上がって流されかかってて、門の先はもう水流が激しくてとてもじゃないけど大人の私でも出るとこれは流されるなと判断しまして、ちょっと助けを待とうと思って門柱の上に上がった次第です。はい、待ってる15分か20分の間にもうどんどん水位が上がってきて、門柱も浸かり自分の腰あたりまで水が来だし、この門柱だとちょっといろいろ流木というかね、家の壊された柱とかいろんなものが流されてきて、少しでも高いところへと上がろうと。はい、松の木にすぐ横にあったので、とりあえず松の木にしよう、登っててっぺんですね。はい、今から考えるとそうです。もっと早く避難しとけばこんなことにはならなかったと。家は水害では使ったのはまだ変わりはありませんけど、そんな逃げ遅れるようなこと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여기는 괜찮겠지,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그릇된 확신이 대피할 결심을 늦춥니다. 수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분 이야기의 교훈은
대피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단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대피하면 교통체증이 발생해 움직일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만일의 경우에 대피할 방법을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지역의 재해 위험에 따라 취해야 할 대피 행동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취해야 할 대피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홍수 해저드 맵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재해 위험을 확인합니다. 홍수 해저드 맵에는 강이 범람했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구역이나 예상되는 침수 깊이, 대피 장소와 대피할 때 위험한 곳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침수 예상 구역 아닌가, 바뀐가. 침수 예상 구역 아니라면 집의 어느 정도 높이까지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침수 깊이가 3m 이하라면 2층으로 대피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단층 집은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만일의 경우에 취해야 할 대피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택이 침수 예상 구역 내에 있는 경우 경계 레벨 4가 발령되었을 때의 대피 행동은 기본적으로 퇴거 대피입니다. 만약 스스로 친척이나 지인 집, 호텔 등 대피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신속히 그곳으로 대피합니다. 스스로 대피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지정 긴급 대피 장소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경계 레벨 5가 발령되었다면 이미 재해가 발생한 상태로 대피 장소로 향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처에 더 안전한 높은 장소나 건물 또는 집안의 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행동을 취합니다. 지정 긴급 대피 장소는 말 그대로 재해 위험이 임박했을 때 긴급하게 대피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여 당분간 대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머물기 위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정 대피소에 체제합니다. 재해 위험 지역 밖에 있는 경우 둘을 겸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침수 예상 구역 내라도 자택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침수 상황에 따라서는 2층 이상으로 수직 대피를 합니다. 또한 자택이 침수 예상 구역 밖에 있는 경우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행정기관의 대피 정보, 방재 기상 정보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대피 행동을 취합시다. 대피는 위험을 피하는 행동, 즉 안전을 확보하는 행동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은 대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택의 위치에 따라 취할 적절한 대피 행동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팸플릿을 작성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이 취해야 할 대피 행동이나 대피할 타이밍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주민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을 5단계의 경계 레벨로 나눔으로써 대피 권고 등 대피 행동을 권장하는 정보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발표한 정보에 맞추어 취해야 할 행동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대피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상청 등이 발표하는 호우경보 등의 방재 기상 정보도 경계 레벨과 관련지었습니다. 이 정보를 경계 레벨 상당 정보라고 합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는
시 정촌 단위 또는 하천별로 넓은 범위로 발표되지만 대피 권고 등 대피 정보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구나 지구 등 지역을 좁혀 발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시정촌에 범람 위험 정보가 발표되더라도 하천에서 가깝고 낮은 지역은 수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하천에서 멀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의 재해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스스로 판단해 일찍 대피하기 위해 경계 레벨 상당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경계 레벨 1일 때는 기상 정보 등 최신 정보에 주의해 주십시오. 경계 레벨 2일 때는 해저드 맵을 재확인하고 어디로 대피할지, 대피 장소까지의 경로 등을 확인하십시오. 기상청이 범람주의 정보, 홍수주의보, 호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시 정촌에서 대피 준비 정보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3입니다. 고령자 등 대피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대피하고 그 외 사람도 대피 준비를 시작해 주십시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경계 정보, 홍수 경보, 호우 경보가 발표됩니다. 시 정촌에서 대피 권고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4입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원이 홍수와 토사재해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위험성이 증가하면 대피 지시가 발령될 경우가 있으나 대피 지시가 반드시 발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피 권고가 발령된 시점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위험 정보, 토사재해 경계 정보가 발표됩니다. 시 정촌에서 재해 발생 정보가 발령되면 경계 레벨 5입니다. 거주 지역에서 이미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피 장소로 향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경계 레벨 상당 정보로 범람 발생 정보, 호우 특별 경보가 발표됩니다. 대피 정보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 레벨 상당 정보에 주의하여 시정촌에서 발령하는 대피 정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대피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직 레벨 5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피가 가능한 레벨 4의 시점에서 대피를 맞춰주십시오. 안전하고 확실한 대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평소부터 가족이나 이웃과 거주 지역의 해저드 맵을 확인하면서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대피 시에는 어떤 장소를 지나는지, 대피 장소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둡시다. 텔레비전 뉴스, 방재 행정무선, 에어리어 메일 등의 대피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스스로 방재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한 발 앞선 대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대피 정보가 제때 발표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나 하천 정보에 주의하여 대피 정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대피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만일의 경우 더욱 확실한 대피 행동을 취하기 위해 재해 대피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피 장소까지의 대피 경로, 대피 경로에 있는 위험한 장소, 적절한 대피 타이밍, 배려 대상자의 대응 등 만일의 경우에 취해야 할 대피 행동에 관해 지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 여러분이 직접 카드에 정리해둠으로써 재해 위험이 임박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해 대피 카드는 여러 크기나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각부의 홈페이지에서 이미 실천 중인 지자체의 사례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꼭 재해 대피 카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방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대피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체험해두면 만일의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배려 대상자의 대피에 대해서도 케어 매니저와 함께 지원 방법과 역할을 생각하는 등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방제에 잘 대처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자. 결과적으로 헛수고가 될지라도 경계 레벨 3이 되면 고령자 등 대피, 경계 레벨 4가 되면 전원 대피. 적절한 대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대피에 대해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눕시다. 지역에서 대피 규칙을 정하여 지역 여러분께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키자를 실천해 주십시오.